네, 통합사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싹쓸이 통합사의 박종호 선생님입니다. 네, 반가워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거의 컴온요. 네, 오늘도 어떻게? 네, 종호박. 어떻게? 이거 이제 거의 유행어 됐죠, 지금. very easy. 선생님 보면 아마 very easy하다고 말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네. 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배웠던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노벨 평화상으로 보는 국제평화, 그거와 관련, 그때 좀 쉬어가기 타임이라고 했지만 그거와 관련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배우도록 할게요. 오늘은 페이지 254쪽과 255쪽 한 장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저번 시간보다 더 빨리 끝날 것 같은 예감, 모두 다 기대하는 마음 느껴져요. 네. 오늘 배울 소주제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네, 일단 국제사회에 행위하는 주체 구분하는데 크게 나눌 때, 더 많지만 크게 나눌 때는 먼저 국가와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나눌 때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교과서 254쪽에 큼지막하게 세 개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에 대해서 이 역할이 세 가지, 크게는 세 가지지만 크게 분류를 좀 작게 나눈다면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6가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네. 국가, 첫 번째 국가인데요. 국가 뭐죠? 네,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국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란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죠,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대표적이고, 그쵸. 저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도 저희에겐 대표적인 나라이죠. 대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나라, 국가죠.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그러겠죠. 국가는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죠. 저희가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진 않겠죠. 네,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즉슨 국제법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평등하고 독립적인 주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국의 이익, 그리고 자국민을 위한 일을 최우선으로 추구하겠죠, 국가는. 네, 두 번째, 국제기구입니다. 네, 국제기구. 국제기구가 기구라 해서 이상한 열기구, 날아가는 열기구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저희 나이가 몇 살인데요. 네, 선생님이 좀 어린가? 네, 장난이고. 오늘 좀 루즈하네, 선생님이 좀 약간 약간 날씨가 좀 비가 와서 태풍이 온다 해서 쫄고 있어, 선생님이 지금 약간. 쫄고 있지만 이 바람에 쫄지 않고 힘내서 말해볼게요. 네, 국제기구. 국제기구란 설명되어 있듯이 각 나라의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한대요. 네, 평화 유지나 경제, 사회 협력 등 국제적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 두 국가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입니다. 한 국가 될까요? 국제기구? 안 되죠. 무조건 두 국가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국제연합이 있는데 이렇게 개념 설명하고 선생님 항상 그림과 함께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뒤에서. 일단 이 정도 알고 세 번째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각 나라의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하고 두 국가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다. 네, 한번 가볼게요. 이건 회색 한번 써봐야겠다. 세 번째, 국가 다음에 국제기구 다음에 세 번째, 큼지막하게 나온 거 254쪽에 비정부기구. 중요한 부분 선생님 다 노란색으로 쳐놓긴 했었어요. 하지만 같이 볼 때는 선생님 펜이랑 함께. 네. 비정부기구란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개인이 아니라 조직입니다. 그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만든 거예요. 만들어진 조직. 환경이나 평화, 인권 등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며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린피스 있고요. 환경을 위한 단체죠. 그 다음에 국경 없는 의사회. 저희가 봤듯이 의사들이 국경 없이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하는 단체를 말하고요. 국제 엠네스티 등. 국제 엠네스티가 뭐죠? 이따 배울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국제 엠네스티는 전 세계 사람을 난민 같은데 배웠네요. 저번 시간에. 네, 맞아요. 도와주는 기구입니다. 그게 바로 비정부 기구,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인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세 가지 큰 것이 나왔죠. 처음 교과서 나왔던 국가, 또 뭐예요? 국제 열기구 말고 그냥 기구. 네, 좋아요. 세 번째, 비정부 기구. 하지만 큼지막하게 세 가지고 나머지 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기타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저희가 세계화에서 배웠던 다국적 기업. 네,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배웠었고, 다국적 기업도 행위 주체의 역할입니다. 행위 주체이고요. 그 다음에 강대국의 국가 원수나 국제연합 사무총장처럼 국제적 영향력이 강한 개인을 말하고요. 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개별 국가 내의 지방정부, 개별 국가 내의, 글씨 미안해요. 국가 내의 지방정부. 이렇게 해서 총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알겠죠?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의 역할은 6가지가 있다. 큼지막하게는 이 3가지가 있고, 작게 포함할 때는 3가지가 더 있다. 이렇게 알고,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여기서 살펴볼 거예요. 일단 국가는 저희가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미국,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중국 이런 것들이 저희 국가인 건 다 알지만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방금 제 수업을 듣고 알 수는 있었겠지만 당연히 알았겠지만 한 번 더 쉽게 넘어갈게요. 쉽게 알고 넘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각 나라의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한다. 중요합니다. 네. 각 나라의 정부를 구성 단위로 해요. 개인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국제기구. 네, 두 번째, 평화 유지나 경제, 사회 협력 등 국제적 목적이나 그러겠죠. 목적이 자기 이익만 아니겠죠. 자기 국가의 이익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 또 중요한 거 나왔죠. 한 국가만으로는 만들 수 없어요. 두 국가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체. 대표적으로 UN, 국제연합, 그 다음에 OECD, 국제협력개발기구, 세계보건기구, who are you? 그거 아니죠. World Health Organization. 예. 영어 발음 너무 좋죠. 그 다음에 저희가 옛날에 IMF 겪었었던 적 있죠. 국제통화기금.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비정부기구. 네,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인류 공익을 위해 인류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민사회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역할이 확대되고 그만큼 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것들을 비정부 기구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배웠던 그린피스. 여기 보이시죠? 그린피스. 자연 딱 보이죠? 자연을 지키는 건데 여기 사진 옆에가 좀 잘렸어요. 여기가. 원래 좀 귀여운 사진인데 옆으로 안 넘겨지나? 안 넘겨지네. 판다하고 폴라베어, 북극곰 자연을 지키자. 지구온난화 때문에 얘들의 서식지가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하려 했는데 선생님처럼 귀엽다 이렇게 하려 했는데 안 보여지네. 방금 뭐라고요? 선생님처럼 뭐? 큐트. 예.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배웠던 국경 없는 의사회, 그 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다른 말로 국제 엠네스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굿 네이버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이 예에 대한 거는 선생님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국제 기구나
국제 비정부 기구가 대표적으로 무엇인지 세 가지 정도는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힌트 다 줬네. 네. 선생님, 이거 페이지 254쪽과 255쪽을 통해서 같이 어떤 것이 개인이고, 어떤 것이 국가고, 어떤 것이 국제기구고, 어떤 것이 비정부 기구인지, 시민단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254쪽 내용 자체가 남수단에서 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대표적인 국가들이죠. 선진국들. 이런 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 유형은 국가 역할이겠고, 역할은 자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런 주의겠죠. 남수단에서. 잠깐 쉬어가자면 미국. 안녕하세요가 뭐죠? Hello. 네, 좋아요. 독일. 모르시죠? 선생님 알려드릴게요. 구텐탁. 뭐라고 선생님? 구텐탁이라고 하네요. 구텐탁. 이탈리아는 본조르노. 학생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감사합니다. 미국은 땡큐죠. 독일은 땅크. 비슷하죠? 네, 이탈리아가 좀 어려워요. 이탈리아 만약 여행 가게 된다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는데? 라 링가티오. 중국어 아니냐고? 아니 이거 네이버에 선생님 찾아본 거예요. 라링그라티오. 뭔가 중국어 같지만 감사하다는 뜻이랍니다. 선생님 또 웃고 갈 시간, 또 살짝 수업이 진부해질 때 웃긴 타이밍을 넣어줘서 학생들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네. 그 다음에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인데요. FAO라고 부릅니다. 뜻이 뭐냐?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푸드, 네, 식량, 그리고 농업, agriculture인가요?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요? 학생들도 더 안 좋아요. 네,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입니다. 이것은 유형이 뭐겠어요? 네, 국제기구죠. 기구 써져있죠. 네, 힌트가 다 옆에 있는 기구가 쓰여있어요, 항상. 네, 국제기구고요. 하는 역할은 식량 부족 국가를 조사하고 지원하는 좋은 국제기구입니다. 세 번째, 개인이네요, 이번에. 네, 지미 카터. 지미 카터. 네,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고 암을 완치하셨어요. 굿잡, 지미 카터. 이분은 미국의 전 대통령이시고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교과서에 쓰여 있지만 헤비텟 운동을 하셨네요. 무료로 집을 지어주는 헤비텟 운동. 사진으로 보면 집 짓기가 많이 불편해 보이시긴 한데 힘들어 보이시는데 인부분들이 해주시나 보죠. 네, 그리고 전쟁 위기를 막아내는 국제 분쟁과 인권 신장을 위해 가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지미 카터. 야, 좋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분은 그럼 옆에 뭐라 써야겠어요? 개인이죠. 네. 네 번째, 세계보건기구 WHO. 아까 선생님 말했던 World Health Organization. 네, WHO. Who are you? 네, 세계보건기구인데요. 세계보건기구도 역시나 기구겠죠. 국제기구. 그리고 하는 역할은 인류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건강을 목적으로 보건과 위생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지금 요새 코로나 시국에 가장 바쁜 국제기구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볼 것은 국제 엠네스티. 계속 배우고 있어요. 선생님 갔다 왔네, 여기. 사진. 선생님 상 받고 왔어, 선생님. 선생님 그 I Can Speak라는 영화 아세요? 안다고요? 알죠. 네, 그 영화 옛날에 남은 여사님과 저랑 나왔던 영화인데 그때 저희가 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영화로 촬영했었죠. 그때 제가 그 내가 인권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이 좀 사진 촬영을 좀 해가지고 좀 부끄럽긴 했어요, 선생님. 네. 아무튼 국제 엠네스티, 인권과 관련된 어디겠어요? 또 여기는 아까 배웠던 비정부 기구입니다. 개인이나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진 조직이죠. 그리고 인류의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아주 좋은 시민단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는 good neighbors. good neighbors. 딱 봐도 좋은 이웃이죠. 내 친구는 내가 지킨다. 내 선생님은 학생들이 지켜준다. 선생님 지켜줄 거죠? 선생님 지켜주세요. 네. good neighbors는 뭐죠? 교육과 보건, 의료, 식수, 위생 등 분야에서 세계 빈곤의 국가들을 돕는, 그러니까 세계 빈곤 국가들도 우리의 주변 이웃이다라는 표현으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이런 여기도 또 어디겠어요? 비정부 기구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교과서 내용은 다 배웠고요. 오늘은 좀 빨리 선생님이 좀 너무 좀 수업을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줄게요. 일단 저번 시간 258페이지에서 배웠던 노벨 평화상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설명하자면 배웠던 슈바이처 의사 선생님은 어떤 어떤 행위 주체시겠어요? 네, 개인이시겠죠? 네, 그리고 국제연합 난민 기구 저번에 배웠죠? 그 정우성 씨, 저랑 닮으신 분 나온 거. 네, 그건 뭐겠어요? 옆에 기구가 써져 있네요. 국제 기구겠죠? 그 다음에 배웠던 또 노동과 관련된 국제 노동기구. 258페이지에서 보고 계셔야 돼요. 네, 이것도 국제 기구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머니시죠. 마더 테레사. 개인이시겠죠. 네. 그 다음에 국제 취재 금지 운동. 진이 아니에요. 지루해요. 네, 비정부 기구겠죠. 운동이니까. 그 다음에 왕가리마타이. 이분도 개인이시겠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나왔던 티니지 국민 사자 대화 기구는 어디겠어요? 네, 시민단체들과 뭐 개인들과 뭐 민간단체 주도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비정부 기구로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258페이지에 배웠던 내용과 오늘 배웠던 내용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네, 국제사회 행위 주체 구분해 보았고요. 행위 역할, 그리고 행위 주체들에 대한 설명까지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럼 큼지막하게 설명하자면 빨리 끝낼게요. 국가, 큼지막하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게 국제 기구. 선생님 외울 때까지 계속 해버려. 비정부 기구 세 가지 큼지막하게 있고 작게 세 가지 뭐 있다? 또 안 들려 안 들려.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옆에 딱 넘기고 왔구만. 네, 뭐 있어요? 다국적 기업 있었고요. 강대국 국가 원수나 유엔 사무총장 같은 개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오늘도 수업은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아직 20분이 안 됐어요. 너무 선생님 수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잘 들어주면 좋겠어요. 뭐 실수한 부분 있으면 항상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수업도 바로 very easy하고 쫑아쫑 할 거야. 야, 근데 선생님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선생님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좀 받고 싶은데 뭐 선생님 수업 뭐 괜찮아요, 뭐 좋아요. 아 근데 좀 별로예요, 선생님. 좀 더 그냥 수업에 집중해 주세요. 뭐 이런 피드백 듣고 싶은데 선생님 알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올린 영상 뭐 유튜브나 그런데 뭐 구독을 하란 말이 아니라 그냥 뭐 댓글 같은 거 한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이 반응을 알고 수업을 할 것 같아. 안 남기면 선생님은 이제 유머러스 하기도 안 할 거야. 협박 아닌 협박. 네, 오늘 수업도 이렇게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종아, 나쫑 봐.